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눈이 자주 뻑뻑하고 침이 마르거나 혀에 통증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혹은 종아리에 쥐가 나거나 손발이 저리고 어깨 통증이나 이명,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중년 이후의 연령대이시라면 앞서 언급된 증상 중 한두 가지는 익숙하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증상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 별다른 이유 없이 맥없이 넘어지는 일이 잦아 허벅지 근육 부족을 의심하며 운동을 시도해보지만 생각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일쑤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처럼 다양하고 불편한 증상들이 단 하나의 영양소 부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바로 이 문제의 핵심, 비타민 B12, 코발라민, 결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비타민 B12, 우리 몸의 핵심 조율사. 코발라민이라고도 불리는 비타민 B12는 우리 몸의 신경계, 위장관, 혈액, 점막, 피부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DNA 합성, 적혈구 생성, 에너지 생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신경계 건강 유지, 뼈, 모발, 피부, 손톱 건강 증진, 그리고 혈관 건강의 적인 호모시스테인 수치 감소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B12 결핍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 그렇다면 비타민 B12가 부족할 경우 우리 몸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뇌기능 저하 및 인지장애, 신경전달 물질 합성과 신경신호 전달의 장애가 생겨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심한 경우 치매,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손발 저림 및 말초 신경병증, 신경을 보호하고 감각 전달을 돕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부족해지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따끔거리는 등의 말초 신경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증상과 유사하여 오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치료제 중 메트포르민 성분은 비타민 B12 흡수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정기적인 비타민 B12 수치 검사가 권장됩니다. 구강 건조 및 관련 증상. 비타민 B12는 혀와 구강 내 점막을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며 침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결핍 시 구강 건조뿐 아니라 입안의 자결감, 입술 갈라짐, 끈적거리는 느낌, 혀의 통증이나 금속맛, 입꼬리가 갈라지는 구각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철분 결핍 시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두 영양소가 동시에 부족하면 증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비타민 B12 결핍도 안구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물 생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을 포함한 신경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데 결핍 시 눈물샘 기능 장애로 눈물 분비량이 감소하여 안구 건조가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눈의 자결감, 이물감, 눈부심, 안구 통증, 시야 흐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12를 경구 또는 근육 주사로 보충했을 때 증상이 호전된 사례가 있습니다. 종아리 쥐, 근육 경련 및 근육 약화, 건강한 신경과 근육 유지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근육 경련, 특히 다리 근육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비타민 B12 수치가 낮으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상승하여 콜라겐 교차 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힘줄 건강을 약화시켜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깨, 팔 등 신체 상부의 화끈거림, 저림, 톡톡 쏘는 듯한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운동실조, 어택시어 비타민 B12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신경학적 장애로
이전에는 쉽게 하던 균형 잡기와 같은 동작이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리의 신경 손상을 초래하여 걷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전신의 균형을 잡기 어렵고 보행이 불안정해지며 눈을 감으면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말투가 불분명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음식물이나 침을 삼키기 어려워 사례가 자주 들 수도 있습니다. 결핍 기간이 길지 않다면 경구 복용이나 주사요법으로 회복 가능하지만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영구적인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명. 모든 이명이 비타민 B12 결핍 때문은 아니지만 결핍은 신경 기능을 방해하여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관을 포함한 청각 경로의 신경 손상을 유발하거나 귀의 미세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요인 모두 이명을 유발하거나 기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있는 사람의 약 47%에서 비타민 B12 결핍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빈혈. 거대 저가구성 빈혈 흔히 철분 부족 시 빈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B12 역시 DNA 합성과 적혈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족 시 빈혈이 발생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DNA 합성은 저해되는 반면 RNA 합성은 계속되어 크고 미성숙하며 기능이 온전치 못한 적혈구가 생성됩니다. 이를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라 하며 가벼운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에도 숨이 차고 전신 권태감, 어지럼증, 호흡 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 상승.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동맥 내벽을 손상시켜 혈전 위험을 높이고 심장질환, 뇌졸중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촉진하고 혈관 확장에 필요한 산화질소 이용을 감소시킵니다. 고농도에서는 신경 독성을 나타내며 DNA 손상 및 신경세포 사멸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고령층에서는 뇌 위축과 인지장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외에도 만성피로, 창백한 피부, 메스꺼움, 변비, 두통, 관절통,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이 비타민 B12 결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 왜 비타민 B12 결핍이 발생하는가? 먹거리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왜 이러한 영양 결핍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습관.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 생선, 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며 채소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결핍 위험이 높아 보충제 섭취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위장장애, 위절제술을 받았거나 만성 위축성 위염이 있는 경우 위산 분비 감소로 인해 음식물 속 비타민 B12가 제대로 분리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내 흡수가 어려워져 결핍이 발생합니다. 특정 약물 복용. 당뇨병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메트포르민, 통풍 치료제인 코리치는 비타민 B12 흡수를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억제제, 양성자 펌프 억제제, H2 차단제 등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여 음식물로부터 비타민 B12 분리를 어렵게 만들어 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단백질에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며 소장에서 흡수되기 전 위에서 위산에 의해 분리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 등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도 체내 비타민 B12 수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화,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B12 결핍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산 생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위축성 위염의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음식물로부터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능력을 더욱 저하시킵니다. 또한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와 가짓수가 늘어나는 것도 결핍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인자 생성 부족. 개인에 따라 소장 끝부분인 회장에서 비타민 B12 흡수에 필수적인 당단백질인 내인자 생성이 부족하여 결핍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얼마나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 연령에 따라 권장 섭취량은 다르지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하루 2.4 마이크로그램 지 섭취가 권장됩니다. 비타민 B12가 풍부한 주요 식품 100g 당 함량, 단 환경 및 조리법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조개류, 대합 약 84.1지, 소외간 약 70에서 83지, 굴 약 28.8지, 고등어 약 19지, 청어 약 13.7지, 정어리 약 8.9지, 연어 약 3.2지, 소고기, 살코기 약 2.6지, 참치캔 약 2.5지, 달걀 2개 기준 약 1.3지, 새우 약 1.1지, 스위스 치즈 약 3.3지, 모짜렐라 치즈 약 1.3지. 안타깝게도 돼지고기나 닭고기에는 비타민 B12 함량이 매우 낮아 이를 통해 충분한 양을 보충하기는 어렵습니다. 비타민 B12 보충제 선택.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음식으로 충분한 섭취가 어렵다면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체내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 사이너코벨러민 합성 비타민 형태로 체내에서 흡수된 후 효소 반응을 거쳐 활성형인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많은 보충제에 사용되지만 이 전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틸코발라민, 메셀코벨러민 천연 비타민 형태로 신체에서 쉽게 흡수되어 DNA 합성과 신경세포 기능 등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활성형입니다. 아데노실코발라민, 에더노셀코벨러민 또 다른 활성형으로 특히 미토콘드리아 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과 단백질 분해 등 다양한 신체 과정에 필수적입니다. 종종 메틸코발라민과 함께 고품질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이드록소코발라민, 하이드락사코벨러민 주로 결핍이 심할 때 주사제로 처방되는 활성형입니다. 흡수된 보충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체내에서 제대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혈중 총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비활성 상태라면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격에 큰 구애를 받지 않는 선에서 메틸코발라민이나 아데노실코발라민과 같은 활성형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체내 이용률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보충제 복용 시 주의사항.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필요한 양은 간에 저장되어 사용되고 과다 섭취된 양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음식이나 보충제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루 1000지 이상 고용량, 메가도스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합성 비타민인 시아노코발라민을 고용량 복용 시 시아노코발라민에 포함된 시아나물 성분이 간에서 해독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면 해독 및 제거가 원활하지 않아 체내 축적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분, 고용량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비타민 B12, 코발라민, 뇌의 중요성과 부족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 결핍 원인, 그리고 효과적인 보충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평소 설명드린 증상들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셨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정확한 진단과 함께 비타민 B12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